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13년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네, 그야말로 폭풍과 같던 지난 일주일이 지났네요. 미국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3대 지수 플러스 중소형 러셀 2000까지 4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한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이틀 상당한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그야말로 미국 시장, 미국 주식시장의 경제의 힘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천천히 뜯어보시죠. 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는 2200개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는 약 3000개 가까운 주식이 상승을 하였어요. 새롭게 뉴 하이를 찍는 종목들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괜찮은 흐름 속에서는 항상 100개 정도가 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볼륨으로 따져서도 특히 나스닥은 상당히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망을 하던 기관이나 개인들까지도 많이 들어왔다는 헤지 펀드들까지도 자금을 많이 지금 끌어모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별 주식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테슬라 지금 165불을 다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상당폭 떨어져서 165가 무너졌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165가 하나의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해 주고 끝났더라면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모멘텀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상당히 그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 밀려서 잠시 후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예정이죠. 170불은 돌파를 못한 모습인데 애플에 따라서 실적 시즌의 대미가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기술주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은 S&P 500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물론 매출은 높아지고 실적은 좀 낮아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모습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술주들의 향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주말인 오늘도 여전히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파산 신청을 한 이후에 JP 모건 체이스 같은 대형은행들이 인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는 3.4 정도, 2년물 기준으로 정책금리를 잘 표현하는 2년물이 4% 어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다시 내려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지금 FOMC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0.25는 올릴 것이 당연한데 터미널 레이시라고 얘기하는 과연 기준금리 종착지가 언제일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를 했죠. 금리를 일단 중단을 한다고. 미국의 터미널 레이스는 과연 어디에서 멈출까? 6월에 한 번 더 올릴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FOMC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1340원 계속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원화가 그만큼 평가 절하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일본 은행의 새로운 총재가 다시 메시지를 던졌죠. YCC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정책을 당장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음과 동시에 약 2%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책이 변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준 것이죠. 가상화폐 시장 다시 한번 3만 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FOMC 때문에 워낙 상당한 이슈를 몰고 올 수밖에 없는 아주 큰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 FOMC가 끝나면 또 그만큼 하나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겠죠. 주택담보대출 확인하시겠습니다. 4월 29일 현재 국민은행 기준으로는 최저 4.04에서 최고 5.62까지 분포가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살짝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수치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기준금리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시장금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들을 다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할 얘기는 당분간은 없을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한 하반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죠. 정기예금 마찬가지로 3% 중후반, 3% 초중반 뭐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기예금 금리들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의 기본이 되는 코픽스 금리의 기준이 또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확인하시죠. 반포동에 위치한 두 개의 대형 대단지 그리고 주목할 만한 단지 거래가 다 있었어요.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35평형이 31억에 실거래가 됐고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29억 2천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두 단지, 두 대형 단지 다, 두 대규모 단지 다 39억이 실거래 최고가였죠. 주공아파트 5단지 같은 경우는 34평형, 34, 35, 36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작은 타입이 24억 7,900에 위치를 하면서 아주 조금씩 오르더니 어느덧 제일 작은 34평형이 실거래 25억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33평형이 다시 18억 7천이라는 18억 후반대에 찍히면서 거주자로 하여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면목동에 위치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34평형은 10억 2,300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 거래가 많은데 11억까지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꿈의숲 아이파크 장유동에 위치한 34평형 같은 경우는 간신히 10억 500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의 상황들을 보시면은 목요일, 금요일 해서 아주 굵직한 이슈들이 발표가 되면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4월을 마감하였습니다. GDP 같은 경우는 1, 4분기 GDP가 일단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내려갔어요. 1.1%. 그리고 소비자, 다시 개인 소비 지출을 얘기하는 PCE 같은 경우는 PCE가 헤드라인 PCE가 있고요. 코어 PCE가 있습니다. 이 코어는 변동성이 강한 식료품 및 에너지, 기름 같은 유가 같은 것들을 제외한 수치인데 작년 대비해서 4.6이에요. 아주 조금 다시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은 경제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오르고 이거 안 좋구나, 금리가 더 오르겠구나, 그러면은 당분간 긴축 기조가 더 예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다시 또 와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은 처음에 보셨다시피 상당한 폭 올라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S&P 500 기준으로 저항이라고 생각했던 4150을 돌파를 했다는 거는 일단 다음 주로 하여금 아주 괜찮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희망사항을 갖게 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전부 다 이 대형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다 괜찮았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하나의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예상을 상회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1, 4분기에 대한 예측치를 낮게 설정했던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겠지만 기술주들이 이렇게 다시 또 드라이브를 건다면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 괜찮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 버는 주말 되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